대한민국 50대 늙기엔 너무 오후반 할 때는요, 애들이 먼저 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뭐 반장이라는 이런 감투를 뜬 애들은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요, 줄을 안 세워놓으면 저희들만 매를 맞거나. 아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개성을 살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끌려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걸로. 어디 가면 눈에 띄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오늘의 우승곡입니다. 저희 서태지 아이들은 오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MF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MF 사태로 대량 감원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새로 채용할 수 없었고 이번 금융불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나와 천천히 걸어 길 위에 내버려진 작고 여린 짐승 애써 힘들게 비틀대다 결국 넘어지고 맹걸라 손님이 줄까 불안합니다. 느지막이 시작된 마수거리. 순식간에 식당이 꽉 들어찼습니다. 오늘의 매상이 결정되는 이 1시간. 숨 쉴 틈도 없이 바쁩니다. 아버지는 주방, 어머니는 카운터, 방학 맞은 아들은 서빙.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자영업 가족입니다. 30대 때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치킨집으로 시작해 중국집까지 요식업만 20여 년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죠. 자영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당시에는 많이 퍼졌었어요. 그게 뭐 옛날 짜장, 뭐 짬뽕 그것보다도 새로운 거 찾으러 다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나이는 좀 먹었지만 젊은 친구들을 갖다 입맛을 좀 맞추기 위해서 돈을 모을 틈이 없네요. 조금 뭐 얼마 정도 모아놨다 그러면은 부가세 내야 되고 또 조금 모아줬다 그러면 또 뭐 소득세 내야 되고 또 조금 모아줬다 그러면은 뭐 아들 등록금 내야 되고. 한바탕 휘몰아친 뒤 적막해진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너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래? 돈을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까지 살지 않을까? 일단 취업을 해야 돈을 모으겠네 뭐. 그게? 취업이 있었는데. 놀아. 놀아? 놀아 그래. 많이 먹다 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열심히 살도 안 됐다. 나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야. 40대 쪽에는 에이 이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50대 중반 정도 되면 에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 더 살겠지 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 딱 닥치고 나서 오히려 40대보다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50대가. 큰애는 큰애대로 들어가고 작은애가 또 미술을 하거든요. 또 걔는 걔대로 들어가고.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요양원비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 일단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떤 상태로 생각하세요?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지금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아무런 현재로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들어놓은 거 없어요. 없죠.
네, 실비 내지는 뭐 안보험, 뭐 건강보험, 뭐 이런 쪽에. 건강을 살 때는 나오는 게 없대요. 남편이 직장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냈지만 11년 뒤 받게 될 월 연금 수령액은 채 50만 원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 헤쳐나가려면. 기본에는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저는 뭐 한 80대도 할 것 같아요. 80대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안 해. (50대) 가장은 공사판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사무직 생활을 했던 정 씨에게 건설 노무일은 고됐습니다. 좀 무게가 나가는 그 철물 종류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고 이동시키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아픕니다. 다시 사무직으로 재취업할 길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언론사하고 또 마케팅 회사 쪽에 아는 지인하고도 통화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자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대학 신입생의 고3 수험생, 자식들을 생각하면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적지만 전기 배선 보조 일을 하면서 기능공 자격증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조공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하고 장비를 좀 더 갖춰가지고 기공 단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좀 바람이긴 해요. 정 씨는 이른바 학생운동권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대학 때 민주화와 인권을 고민하다 막상 졸업해보니 졸업만 하면 취업했다는 선배 세대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을까요? 저만 해도 제가 사회생활 할 때 IMF 세대들하고 같이 사회생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제 고용과 해고가 되게 원활했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뭐 평생 직장도 있지 않았었고. 한때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렸고 다양한 경력을 거치며 잘 나간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작품을 리드하는 그런 키맨의 한 사람이 되는 걸로도 자부심이 있었고, 뭐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데서 기획실장을 맡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커리어가 쌓이면서 좀 성취와 이 정도의 그 보수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50줄에 갑자기 해고를 당한 뒤엔 경력을 살리기가 점점 어려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숱하게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봤지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드물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 사람들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그리 많지 않기도 하고,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자신감을 내비치긴 하지만 그걸 할 만한 필드가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저 그냥 별로 돈을 잘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꽃 피운 적은 없는데 자꾸 꽃을 지으라고 이제 봉오리를 닫으라고 강요받는 시기? 이제 지는 세대고 지는 그 나무니까 뭐 시들어라라고 계속 드는 시기? 이렇게. 저녁 준비로 분주한 황경화 씨. 오랜만에 5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본인들은 뭐 엄마가 맨날 똑같은 거 한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또 큰애면 큰애, 작은애면 작은애 좋아하는 거 뭐 맞춰가지고 한두 가지는 더 하려고 하죠.
진짜 좋아하죠? 오늘 메뉴가 뭐야? 김치찌개하고 생선. 내가 좋아하는 거네. 민주도 좋아하잖아. 내가 다 좋아하죠. 얼큰한 거 좋아하지. 오, 막둥이 오네. 하이파이브. 왜 와, 배고프지? 잘했어? 아이들이 커가며 집에서 들고 나는 일이 잦아지자 집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5명이 다 모이니 식탁이 좁아 보입니다. 늦둥이 막내는 중학생, 대학생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딸은 독일에서 3년 코스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치고 얼마 전 돌아왔습니다. 이후 계획은 뭘까요? 일단 특수공장 좀 배우고 6개월짜리 코스 있는 거 배운 다음에 이제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바로 미국 가서 현장 뛰어보고 안 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독일로 갈 수도 있고. 그 특수공장으로는 독일에서 조금 약간 좀 시장이 좀 그러면 저기 뭐야 학원비도 얼만데? 1,000만 원? 6개월 동안. 그럼 용돈도 있어야 되고. 용돈? 아니 용돈 괜찮아. 거기 가서 혼자 생활해야지.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녔지만 남편은 40대 초반에, 부인은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자영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각자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은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어쨌든 나중에 다 어떻게든 융합이 돼서 다음 단계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웬만하면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제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본인들은 일단 자기 용돈 쓰고 손 내밀지 않았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먹고 쓰고 뭐 본인들이 좀 뭐 크게 좀 써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또 말 안 해도 도와주고 싶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엄청나게 빨리 캐치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경제적인 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거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일을 악물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버티고 그렇게 했었죠. 이제 원래는 우리 애기 아빠가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결단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항상 엄마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 근데 집에서도 일을 하실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뭐 농산물 재배라든지 뭔가를 하실 거예요. 엄마는 힘들면 책임져야죠 당연히. 힘들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만약에 이렇게 병환이 드시면은 그건 이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도움을 드리는 거죠. 집까지 해주시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보니까 그 결혼이 늦어지고 또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3시나 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예. 언제까지 일하려고 그러세요? 최소 10년은 또 해야죠. 최소 10년은. 야 퇴직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할 일인가? 축하한다. 퇴직 축하하고. 국내 최대 백화점 업체에서 동고동락하며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퇴직한 뒤 이렇게 가끔 만나 안부를 묻습니다. 일을 하면 좋지. 그거 받지 말고. 매년 이제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 선배들 나가는 걸 보면서 올해는 혹시 내 차례지는 않을까?
올해 또 다행히 넘기면 올해는 또 한 해 잘 넘겼구나.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음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회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상황을 묘사한다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 저는 이제 어떻게 권고사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하는데 이제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불안했지. 50대가 되고 한 직책에서 승진이 안 하고 계속 적체가 되면 이제 조만간 저도 오겠다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정년퇴직하고 그것도 연금 나오기 전까지가 아주 이게 보릿고개더라고. 씀씀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금방 안 줄어지더라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쓰고 그때 생활비 좀 쓰고 이렇게 하니까 퇴직금이 싹 그때는 없어지더라. 제일 후회된 게 금융 공부를 빨리 시작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로금이나 퇴직금이 거의 나름의 많지는 않더라도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지? 어디다 투자되면 안정적으로 할까?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지원이라는 컨설팅을 한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이거를 퇴직하고 나서 받을 게 아니라 이런 그 퇴직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오는 지원 대상으로 그때 해줘야 퇴직 이후의 삶은 이런 게 펼쳐지니까 전문적인 거면 전문적인 거 아니면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거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학원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그걸 해서 완전히 사회에 발을 디딜 때까지 그 기업체라든지 일반 그 지자체에서 그걸 해줘야지 되는데 그럴듯한 명함을 가진 대기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제가 그나마 바라는 거는 젊은 층이라든가 관련 전공자들이 이 임금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꺼려하는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사실 그거를 보고 나온 거거든요. 여러 이제 구직 사이트에다가 내 경력을 띄워놓은 결과 보험사밖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경비 이런 거. 50 넘어가지고 여기 오면요. 다들 대부분이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어울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잘 어울려요. 왜냐면 유통업에서 사람들 대답을 했더니 아니 본인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래서 꺼려하더라고. 나는 1년마다 자격증을 하나씩 따거든. 계속 자격증을 따오는데 그 자격증이 하나도 쓸모없어. 그냥 심심하니까 따는. 심심하니까. 취미생활이야 이제. 심심하니까 시간을 때우려고 경력 1년이나 2년 아니 2년이나 3년 이런 사람을 뽑거든. 내가 그랬어. 처음부터 경력자는 없다. 내가 경력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막 읍소를 했더니 자기 일행하고 떨어져서 나한테 따오더니 저희하고 근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잘했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통계청 4년 근무했지. 이 타임에. 나 없다 야. 진짜 멋있다. 전 팀장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많고 청년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이 50대는 청년에 들어가지도 않고 노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공백기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50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없어. 그래 이번에 잘렸어요. 나는. 그것도 국가가 아직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졸업 때 IMF를 맞으다 보니까 취업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 2008년 때는 그때는 이제 30대 중후반 과장 때였으니까 그때도 잘 버텼는데 역시 세 번째는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내 세대는 또 합격을 이럴 때는 불우하구나. 많은 고민이 이제 사회 현상으로 오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 첫 주자가 아마 저희 70년대 초반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네요. 중장년층에게 상담,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2016년 설립 초기 사업의 초점은
보람 일자리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학교 안전, 지역 봉사 등 주로 사회공헌형으로 월 57시간, 월급은 약 65만 원. 그런데도 연 참여자가 5천 명에 달합니다. 봉사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는 지금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는 그 보람 일자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상담센터의 한 80~90%가 일자리 없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 이런 건데 혹시나 거기 가면 뭐 연결받을 수 있느냐. 저희 재단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일자리 사업이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됐죠. 재단은 최근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중심을 재취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 도입한 풀타임 인턴십. 40, 50대 중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월 90만 원씩 석 달간 총 2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 기업들과 연계한 중장년을 위한 각종 채용 박람회. 지난해 40여 차례 박람회 채용 인원은 300명대에 불과하지만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이게 중장년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된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써본 회사도 이렇게 중장년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한 거죠. 그런 경험은 그냥 막연하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중장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는 어떤 공간과 실체,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벌써 3차례 중장년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세대 간의 융화를 중장년 채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혹시 이제 저희 딸한테 하듯이 막 이렇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뭐 크고 작은 일을 젊은 친구들이 척척 해결해 나갈 때 와, 저도 좀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일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처음엔 솔직히 어려웠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더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저도 점점 편해지고 제가 만약에 뭐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와서 챙겨주실 때도 있고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약간 나쁘게 말하자면은 중장년층 분들이 제 일자리를 약간 뺏어가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한데 막상 맥도날드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 이미 기업들에게는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아직은 보편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KT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면서 체계적으로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의 교육비를 제공하고 전직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휴직도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휴직 후 1년 6개월까지 기본급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점점 희망률이 높아지는 건 정년 퇴직 후 1년씩 2년까지 가능한 계약직 재고용입니다. 2019년 14%대였던 퇴직 후 재고용 희망률은 올해 약 30%까지 높아졌습니다. KT는 재고용 비율을 20%까지 늘렸지만 희망자들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비율이 높은 분야는 유선망 시설 관리 등 오래된 기술 체계와 관련된 분야들입니다. 강 케이블 측정 같은 경우에 회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단기간에는 일단은 측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분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분석을 할지 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나 경험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계약직의 월급은 퇴직 전 받던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퇴직이 두려워. 예, 상당히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배우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하던 일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다가 후배들한테 전수하는 부분이니까 보람도 있고 알찬 것 같아요. 한 30년간 직장생활을 했는데 섣불리 창업을 해서 잘못되는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보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양하고 기촌할 것도 아니고 시니어 컨설턴트라는 게 그게 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서 1년 계약을 해서 아주 저 입장으로서는 잘 돼서 지금 이제 4월 30일로 마지막 퇴근인데 예, 현재 상태로는 좋은데 재계약 되면은 더 좋은데